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월 세미나에는 아이키로 스토리 3호 1회 아니 5에서 8차 시까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우선 5차 시 과일은 몇 개일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퀴즈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퀴즈는 어떤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예전 이야기에서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라든가 하는 방식으로도 퀴즈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왔었죠. 그래서 이 퀴즈의 종류를 보면 간단한 OX 퀴즈부터 뭐 십자 말풀이, 복잡하게는 스토크까지 다양한 퀴즈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결합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은 캐릭터 하나를 꺼내 놓고 결합하기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결합하기가 어디 있더라? 결합하기. 그냥 간단하게 해 볼게요. 이렇게 결합하기는 앞에 있는 단어랑 뒤에 있는 단어를 결합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이대로 한번 해 볼게요. 가위랑 나무를 결합해서 2초 동안 말하기 하면 가위나무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연산해 보면 여기 더하기라는 애가 있어요. 요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자 1 더하기 1 이랑 1과 1 결합하기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1 더하기 1을 하면 숫자로 2를 계산을 하게 되고 1과 1 결합하기를 하면 1 해 가지고 결합하기는 숫자가 들어가도 이거를 문자로 취급해서 '연속으로 붙여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1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이 결합하기를 사용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걸 사용할 때 보면 숫자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원하는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랜덤한 숫자를 보여주는 걸로 해 볼게요. 숫자는 1 부터 100 까지의 랜덤한 수를 한번 나오게 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숫자는 7, 다시 누르면 숫자는 13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입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변수값이라든가 이런 값을 넣어서 합쳐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요런 결합하기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학생들이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요 대답이에요. 대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 하면 시작을 하면 입력할 수 있는 칸이랑 이 캐릭터가 숫자를 입력하세요. 아까 이 내용에 적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게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하나 적어요. 그러면 요 밑에 나오는 대답이라고 하는 값에 그 입력한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결합하기랑 합치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1, 2, 3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값으로 결과를 숫자 1, 2, 3을 말할 수 있게 요렇게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내가 한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 만들기 같은 느낌으로 해서 '무슨 말을 따라할까?'라고 말을 넣고 그다음에 그냥 대답을 말하게 해 버리면 말을 입력해 준 대로 그대로 이 스프라이트가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대답이랑 결합을 활용을 해서 오늘의 스토리 '과일은 몇 개일까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일은 몇 개일까요?'의 스토리 보드를 보면 먼저 이 앞에 커튼이 열리면서 과일이 리을자로 지나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지나간 그림 중에서 지나간 과일 중에서 하나의 과일이 몇 개인지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래 가지고 정답을 맞추면 바로 정답이 다 나오고 틀린 경우에는 입력한 개수가 아니라 정답 개수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대 꾸미기를 보면
기본 배경 노란색 베이지색 배경에 커튼이랑 과일 스프레이트 2개를 가져오게 되고요. 시작 일지 기본 설정을 해 주고 처음에 커튼은 열리고 커튼의 역할은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과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정된 과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오렌지, 바나나, 사과 해 가지고 1 부터 3 까지 난수로 3 가지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 코드를 보면 12번 반복해 가지고 모양을 바꾸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총 12 개의 과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3 가지 과일 중에서 어느 과일이 나올지는 랜덤으로 해서 나오게 될 거고, 복제를 해서 계속 움직이는 모양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일은 200 까지 가고 0 까지 오고 마이너스 200 까지 가서 마이너스 120, 200 순서대로 움직이도록 해줄 거고, 여기 보면 복제되었을 때라는 조건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0.3 초를 기다려서 복제 12 번을 복제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과일이 나오고 0.3초 뒤에 두 번째 과일이 나오고 0.3초 뒤에 세 번째 과일이 나오고를 반복하면서 요 처음에 나온 과일들은 천천히 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끝까지 쭉 바꿔 줘서 맨 밑에 마이너스 120에 200 까지 가면 마지막으로 복제본은 삭제하게 되고, 그럼 이제 과일까지 나오게 하고 과일이 움직이기까지 했으니까 현재 나온 과일의 개수를 알 수 있게 해 줘야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요 과일이에요. 복제되었을 때 모양 번호랑 정답 과일이 같으면 값을 1 만큼 바꾸기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정답 과일이 뭔지부터 정하고 요 동작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렌지가 정답이다 하면 오렌지가 나오면 정답 개수를 하나씩 올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정답 과일은 맨 처음에 정해 줬다고 했었죠. 그 정해 준 걸로 모양을 바꿔 놓고 "이 과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겠죠. 이 과일은 과일 스프레이트에 보면 모양의 이름들이 다 과일의 이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배웠던 결합하기를 사용을 해서 "해당 모양의 이름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개수가 정답과 같으면 "정답입니다."를 말하게 되고, 아니면 입력한 개수가 아니라 "정답 개수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경음악은 배경에다가 넣어 주면 되고, 배경에서 마찬가지로 문제 신호를 받으면 다른 모든 스프레이트는 멈출 거예요. 딱 마지막에 요 과일만 동작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완성 코드로 보면서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하면 커튼이 열리고 과일이 12 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면 오렌지 3 개, 사과 5 개, 바나나 3 개였죠. 오렌지가 5 개, 그래서 숫자 5를 입력하고 이 V 표시 또는 엔터를 눌러 주면 돼요. 오렌지가 4 개였대요.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자, 요렇게 하면 오렌지가 4 개, 사과도 4 개, 바나나도 4 개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렌지는 4 개, 4 개가 아니었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12 개의 과일을 보고 문제를 맞추는 요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과일 개수가 12 개였는데 이거를 10 개에서 15 개로 랜덤하게도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과일 자체가 보면 이 과일의 모양 자체를 보면 오렌지부터 사과까지만 썼는데 키위, 딸기, 포도, 체리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12번 반복하기를 횟수를 숫자를 뭐 10 부터 15로 하고 모양을 1 부터 8, 정답 과일도 1 부터 8 사이로 해 가지고 바꿔 주고,
동작을 시키게 되면 과일 개수가 늘어났죠. 이렇게 하면 레벨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맞출 자신이 없네요. 한 개였을 것 같은데. 예, 뭐 이렇게 문제를 내고 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5 차시 수업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6 차시. 6 차시는 두더지를 잡아라. 자, 두더지를 잡아라. 먼저 두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두더지는 어떤 동물이다." 두더지의 특징들을 잘 얘기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6 차시, 짝수 차시니까 또 로봇을 하나 조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접촉 센서 1 번, 3 번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압력 센서 2 번은 이 압력 센서로 두더지한테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압력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압력 센서를 사용할 때 이 전 차시에는 압력 센서의 그 압력이 1, 2, 3 으로 해 가지고 나눠졌을 때로 사용을 했는데, 압력 센서를 접촉 센서처럼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1 이상이 들어가면 접촉 센서가 눌린 것처럼 인식을 하는 거고, 아예 압력 센서에 인식된 값이 0 이라면 눌리지 않은 상태다라고 인식을 하게 해서 두 가지의 조건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압력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누르는 세기로 해 가지고 조정도 해줄 수 있지만, 접촉 센서처럼 눌렀다 떨어졌다도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일반 접촉 센서보다는 조금 더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은 좀 넘어가고 다시 스토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로보가 이제 밭에서 나오는 두더지들을 잡는 게임이 되겠죠. 그래서 접 이 접촉 센서 오른쪽 왼쪽은 오른쪽 왼쪽 이동이고, 가운데 있는 압력 센서는 뿅망치 공격을 하는 거고요. 두더지를 잡으면 1 점, 토끼를 잡으면 마이너스 1 점. 왜 토끼가 두더지 굴에 들어가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로봇 두더지 굴 배경을 다 불러 가지고 초기 위치 설정하고, 로봇은 1번 누르면 옆으로, 1 번을 누르면 왼쪽으로, 3 번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 값의 마이너스 90 같은 경우에는 이 배경 전체 범위가 플러스 200 부터 마이너스 200 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더지 굴 5 개, 두더지 굴이 5 개가 될 건데, 그 5 개의 위치를 90 씩 떨어뜨려 가지고 5 개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딱 90 이라는 값을 잡았어요. 그래서 90 으로 잡아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최대 범위를 지정을 좀 해줄 건데, 최대 범위는 마이너스 170 부터 190 이에요. 가지고 보면 마이너스 180 부터 180 이어야지 99시 이동을 하지 않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로봇 초기 위치 자체가, 초기 위치가 아니지, 이 전체 범위가 360이 되면서, 360 이래. 360 맞죠? 그래서 총 5 군데 0 마이너스 170 부터 거기서 90 추가가 되면 마이너스 80, 10, 100, 190 해 가지고 5 가지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압력 센서를 누르면, 이걸 접촉 센서를 쓰기 위해서는 압력 센서 값이 0 보다 크다면, 즉 1, 2, 3 이라면의 조건으로 해서 동작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뿅망치 공격으로 바꾸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이랑 점수로 해 가지고 30초 동안 두더지를 몇 마리 잡냐, 토끼를 어떻게 잘 피하냐를 보여줄 수 있게 구성을 해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1 초에 마이너스 1씩 줄어들어서 30초 동안 할 수 있도록 이거를 30번 반복하도록 구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0초가 끝나면 종료 메시지랑 몇 점이 나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이 밑에는 이미지가 더 없으니까 다 넘어가서 그다음에 두더지 굴 모양이 빈 굴, 이렇게 비어 있는 굴이 되면 랜덤으로 두더지 또는 토끼가 2초 뒤에 튀어나오고 그 뒤에 다시 사라지도록 요렇게 구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간도 랜덤으로 나오도록 코드를 다시 구성을 하게 될 거고요. 빈 굴에서 두더지 또는 토끼가 튀어나왔다가 다시 빈 굴로 바뀌는, 이렇게 코드를 구성을 하고, 이 압력 센서로 아까 로봇 뻥망치 공격 모양을 바꾸기로 했었죠. 이제 이 두더지 굴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뿅망치 공격을 해도 이 두더지 굴까지 닿지가 않는데, 두더지나 토끼가 튀어나와 있으면 딱 닿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닿았다를 조건으로 이 값을 바꾸도록 구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양 번호를 플러스 3을 해 버렸잖아요. 이게 모양 번호가 지금 빈 두더지가 1, 토끼가 2, 빈굴이 3 이었는데, 만약에 두더지 1 에서 플러스 3을 해 버리면 4가 되잖아요. 이게 값이 4로 바뀌면 보면 여기서 플러스 3을 하면 플러스 1 점이 되거나, 토끼면 마이너스 1 점이 되거나 해 가지고 요 모양이 공격받았을 때 모양이 3번 뒤로 해서 있어요. 그래서 1 번에서 플러스 3을 하면 4고, 2 번에서 플러스 3을 하면 마이너스 1 이에요. 여기 보면 이름도 1 마이너스 1로 돼 있죠. 그래 가지고 그 이름만큼 점수를 바꾸고 다시 빈 골로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번에서 4 번으로 갔다 3 번으로 돌아오고, 2 번에서 5 번으로 갔다 3 번으로 돌아오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로봇에 닿았으면 CPU에서 소리를 내도록, 그리고 시간이 종료가 되면 끝 신호를 보내고 다 빈굴이 되고 마지막으로 점수를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두더지 굴을 5 개를 만들고 시작 위치를 -90, 0, 90, 180 해 가지고 자리를 다시 잡아 줄 거예요. 맨 처음에 두더지 굴 1 번은 -180 이었죠. 그래 가지고 -180 부터 -90, 0, 90, 180 해 가지고 5 개의 두더지 굴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배경에다가는 배경 음악을 만들어 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면 요 두더지 잡기 게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연결을 해 가지고 게임을 해 보는 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요렇게 로봇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수업하는 6 차시, 8 차시에 있는 2 가지 로봇을 한 번에 동작을 하기 위해서 모양을 쪼금 바꿔서 가져왔어요. 요 6 차시에서는 앞에 있는 요 3 개의 센서를 사용을 해 가지고 동작을 시켜 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연결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뒤쪽에 PC라고 글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I키로 요 위에 초록 색깔로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다."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카메라를 좀 바꿔서, 자, 요렇게 완성이 되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동작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확대하고 동작을 해서 1번 누르면 오른쪽으로, 잠시만요. 정상적으로 연결됐는데 이게 연결이 끊어졌네요. 이걸 좀 다시 할게요. 그리고 정지하고 다시 시작하면 1 번을 누르면 왼쪽으로, 3 번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두더지를 공격하면 플러스 1, 두더지를 공격하면 플러스 1 이고, 요거는 압력 센서가 잠깐 잘못됐어요. 자, 다음에 토끼를 잡으면 마이너스 1 해 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요렇게 다 잡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 점.
토끼를 너무 많이 잡아서 -3점이 됐죠. 요렇게 해 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추가 내용 제한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어디를 선 조정을 해 줘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 제한 시간을 늘리고 줄일 때는 요 시간을 바꿔 주면 값을 변경을 시켜 줄 수가 있겠죠. 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한 시간이 길어지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제한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간을 바꿔 줬으면 여기 지금 시간을 만약 쓸 만큼 바꾸기도 바꿔 줘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0이 되면 끝인데 조건이 좀 달라요 이거. 시간이 0이 되면 끝이 아니라 30번 반복하기를 끝내면 끝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 시간이 60이 돼 있다고 해도 얘가 30번으로 돼 있으면 시간이 30이 된 시점에서 '나는 30번 다 했어. 끝을 보낼 거야.'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요 시간 변수랑 반복하기의 개수 반복하기의 숫자는 동일하게 맞춰 주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6차 시 내용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6차 시 내용에서 쪼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가 더 있긴 하네. 자 먼저 요거. 여기서 압력 센서의 값 0 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잡아 놨는데 이게 아니라 그 접촉 센서에서 사용하는 2번 포트가 감지되었는가 요거 사용해 줘도 동일하게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압력 센서를 접촉 센서처럼 쓸 때는 요 조건도 되고 요 감지되었는가 조건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요 부분만 잘 보고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6차 시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은 7차 시. 7차 시 반짝반짝 보물을 찾아라. 보물을 찾아라의 첫 번째 내용은 동굴이에요. 동굴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생겨날까? 뭐 숨겨진 보물들. 그렇게 해 가지고 동굴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좀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오늘의 스토리. 반짝반짝 보물을 찾아라 해서 전설의 동굴이 있대요. 전설의 동굴을 찾아가서 보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안에는 유령이 많아서 유령을 잘 피해서 보물을 찾는 게임이 됐겠죠. 그래서 보면 방향 키를 누르면 로보가 움직여요. 문에 닿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을 해요. 유령은 오른쪽 왼쪽 또는 위아래로 움직여요. 색깔을 보면 요 하얀색 유령은 오른쪽 왼쪽, 빨간색 유령은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동굴 바닥을 불러오고 요 동굴 벽, 문, 유령 둘 그리고 로봇까지 해서 총 5개의 스프레이트를 업로드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초기 위치를 다 잡아 주고 그다음에 스테이지 변수를 만들어서 이 동굴 벽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개수가 4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4 개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마다 스테이지를 바꿔 주게 하기 위해서 요 스테이지 변수를 잡아 줄 거고요. 그다음에 시야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시작을 하면 요렇게 로봇 주변으로만 볼 수 있도록 시야가 생성이 돼 있어요. 가지고 그 시야를 만들어 주는 거고 이 시야가 있으면 동작이 생각보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이 동작이 어려우면 잠깐 이 보이기를 숨기기로 바꿔서 움직일 수 있도록 아니 그 시야를 없애 줄 수 있도록 요렇게 좀 바꿔 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암호 키를 누르면 로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먼저 구성을 해줄 거고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위아래 오른쪽 왼쪽을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오른쪽 왼쪽은 각각의 그 칸에 맞춰서 조정을 해줄 거고 일단 위아래만 만들게 돼 아니지. 위아래 왼쪽 오른쪽. 위아래는 이제 Y좌표로 움직여야 되니까 Y좌표를 바꾸기, 왼쪽 오른쪽은 X좌표를 바꾸기로 해 가지고 값을 각각 -5 +5 해 가지고 움직여 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마이너스 5 만큼 바꾸기에 벽에 닿았는가 하면 플러스 5 만큼 바꾸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벽에 딱 들러붙을 경우가 생기지 않고 벽에 닿았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벽에는 아예 닿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음. 이 로보가 움직일 때 벽에는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있는 않도록 보이기 위해서 요렇게 반만큼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음에 문. 문은 로보가 닿으면 스테이지 변수를 1 만큼 올리고 클리어 메시지를 보내서 다음 맵으로 넘어가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효과음도 내주면 좋겠죠. 그다음에 클리어를 받으면 처음 위치, 아까 저기 왼쪽 아래에 있었죠? 왼쪽 아래 위치로 이동해서 다음 맵을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클리어 신호를 받으면 문도 스테이지를 1번 스테이지면 2번 스테이지로 바꿔주는. 그리고 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문의 모양을 보면 스테이지 1, 2, 3, 4, 5 하면서 1, 2, 3, 4 하면서 문의 위치가 다 바뀌어요. 보면, 자, 잠깐 시야를 없애고 볼게요. 문 위치 1 번은 여긴데 2번 위치는 아래고 3번 위치는 저쪽이고 4번 보물 위치는 여기고 해 가지고 요렇게 그냥 문을 0,0 해 가지고 요 화면 전체 중앙에 놔두는 걸로 하고, 문 위치를 랜덤으로 바꿔 주게 모양을 내주는 것으로 모양을 스테이지의 번호로 바꾸는 걸로 문의 위치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땐 시간 0 으로 정해 놓고 시간을 1 만큼 바꿔서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도 확인을 해줄 수 있게 타이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 보다 크다, 즉 5가 되면 게임 클리어 모양이 나오면서 게임이 끝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시간 만들어 줬으니까 몇 초 만에 클리어했다도 같이 띄워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게임 오버 신호를 보내면 모양을 게임 오버. 아까 게임 오버는 문의 5번 모양이었죠. 6번 모양. 그래서 게임 오버로 바꾸게 되고 게임 오버가 나오면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보에 닿으면 생기는 신호예요, 이거는. 로보와 유령이 닿으면. 그래서 보면 유령에 닿으면 유령 1, 2가 다 닿으면 게임 오버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 모양을 스테이지로 바꾸기, 얘도 유령 위치도 마찬가지로 그 스테이지마다 위치가 달라서 요렇게 스테이지로 바꾸기 해서 움직이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령들은 다 벽에 닿으면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180 도로 봐 가지고 좌우로 계속 움직이고, 유령의 속도는 스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빨라진다. 유령 2도 마찬가지로 코드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다 보면 유령 1과 유령 2 두 개가 완전 코드가 동일하게 보이는데, 완전 동일한데 아까 유령 1은 뭐 가로, 유령 2는 세로로 움직인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앞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요 앞에 유령 요 표기 설정에 있어요. 표기 설정을 보면 유령은 90도 방향 보기, 유령 2는 0도 방향 보기가 돼 있죠. 가지고 이 90도 방향 보기, 0도 방향 보기를 코드에서 보면 90도 방향이면 오른쪽을 보고 있어. 가지고 얘를 동작을 시키면 유령은 계속 90도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그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보면서 계속 움직이게 돼 있는 거고, 유령 2는 180 도랑 0 도를 왔다 갔다를 하면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고, 벽에 닿으면 튕기기니까 요 유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벽에 닿으면서 계속 튕기고 있죠. 그리고 뭐 유령 1, 2, 3, 4의 위치는 각각 다르게 있는 거고, 이 유령도 위치가 1, 2, 3, 4가 각각 다르게 있는 거고 해서 유령 1에서 요 모든 코드를 만들어서 유령 2에 그대로 전달을 해 주면 돼요. 코드를 동일하게 짜도 동작을 다르게 할 수 있게 미리 구성이 돼 있으므로 요 유령 1과 2의 코드는 완전 동일하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왜 타이머를 안 쓰고
시간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했는가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있는데요. 이 시간 변수를 만든 이유는 타이머를 사용하면 막 0. 몇 초 단위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요렇게 뒷자리 3 자리까지 나오게 돼 가지고 이 타이머가 뒷자리가 여러 자리가 나오게 되면 말할 때 조금 뒷자리를 잘라서 보여주고 싶어져요. 그래 가지고 대신에 이 완전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 변수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배경 음악까지 넣어 주면 게임 끝이에요. 자 요렇게 하고 클리어했을 때 소리까지 넣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게임을 하는 거를 보여 드릴게요. 시야를 보이기로 해 주고 여기 키우고 동작을 해 볼게요. 자 저는 아까 여기를 다 봤어요. 여기는 분홍색 유령이 있죠. 그래서 분홍색 유령은 잘 피해서 가야 되고 위쪽으로 보면 여기는 흰색 유령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흰색 유령을 잘 피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막 달리면 유령에 부딪힌다. 다시 처음부터 해 가지고 요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학생이 요 "시야 범위가 너무 좁아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 아예 시야를 없는 채로 동작을 해도 돼요. 이거 시야를 없는 채로 해도 어렵더라고요, 해 보니까. 요렇게 해 가지고 맵을 잘 피해서 달려서 지금 보면 맵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유령 속도가 쪼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여기 4 번까지 오고 나니까 유령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유령을 잘 피해서 들어가 아 벽에 부딪혀서 실패했네요. 어쨌든 요렇게 해 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해 주시면은 7차 시도 잘 수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 좌표 움직이기가 아니라 그냥 숫자로 움직이기를 사용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냐. 얘는 바라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블록이에요. 그리고 좌표를 바꾸기는 정해진 좌표만큼 움직이는 블록이라서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렇게 동작을 해도 아마 이 지금 보면 앞에서 로고의 완성 코드를 완성 코드가 어딨더라. 음. 보면 각각의 방향 보기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방향 보기로 해 가지고 각도를 정해 줬기 때문에 그냥 "오만큼 움직이기."라고 하는 요거를 사용을 하면 숫자를 바꿀 필요 없이 방향 보는 방향만 바꿔 주고 다 5로 설정을 해 주면 돼요. X, Y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래 가지고 그냥 만큼 움직이기랑 방향 보기로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위, 아래, 오른쪽, 왼쪽 4 개를 만들고 방향만 이 방향 보기 숫자만 바꿔 주면 똑같이 동작을 할 수가 있어서 요렇게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X좌표, Y좌표로 해 가지고 만들어 보고 요렇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냥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령 속도가 너무 빨랐으면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스테이지 뒤에 플러스 4 만큼 움직이기 있죠. 요 플러스 4 만큼을 숫자를 크게 키워 주거나 작게 줄여 주거나 하면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7 차 시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8 차 시 "커맨드를 입력해라." 자 요 "커맨드를 입력해라."는 아까 봤던 요 로봇의 뒤쪽에 지금 요 응원하고 있는 요 로봇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오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커맨드. 커맨드라는 거는 명령어 라는 의미예요.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코딩해 가지고 넣는 그 코드들 있죠.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서는 명령 커맨드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이런 커맨드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서 사용하니까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랑 커맨드를 어디서 들어봤는지를 조금씩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커맨드 조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코딩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오른쪽 왼쪽으로 가라를 뭐 이어 붙이면 앞뒤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것도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커맨드고 코딩인 거죠. 그래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조립은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서브모터 휠이랑 점 위치만 잘 잡아서 조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원 케이블 연결하고, 이번에 리모컨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커맨드라고 했잖아요. 커맨드라고 해서 사실 그냥 키보드 위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2 단계에서 조종기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종기 버튼으로 해 가지고 커맨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을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맨드를 입력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로드가 열심히 응원을 하는 그런 게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시간이 줄어들면 게이지 바가 점점 줄어들 거고, 로봇 커맨드는 요 화면 아래쪽으로 해서 4 개의 커맨드가 나오고, 맞추면 오케이 표시가 나오면서 다음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4 개를 다 맞추면 로봇이 좌우로 흔들리고 게이지가 쪼금 추가가 돼요. 점수도 추가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건데, 이제 보면 배경 운동장 불러 가지고 붓, 게이지 바, 로드 버튼 해 가지고 4 개의 스프라이트 불러와 줄 거예요. 근데 요 붓은 아까 봤을 때 게임에서 안 보였죠. 이게 붓 같은 경우에는 붓이 있긴 한데, 이 붓 자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붓으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 그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돼서 요 붓 자체는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 버튼은 나중에 4 개로 복제를 해 줘야겠죠? 그건 나중에 하게 되는 거고. 자, 기본 위치 설정들을 해 주고 붓은 숨기기 해 가지고 안 보이게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이랑 점수,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 버튼은 요 깃발을 클릭하고 나서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요 조종기에 5번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인제 시간이 줄어들고 점수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할 거고요. 자, 확인 신호를 보내고 동작이 완료가 되고 나면 아래 코드를 동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라서, 신호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4 개의 코드를 다 입력하고 나서 돌아오면 점수 1점 추가하고 시간 50 추가해 주고 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면 5 번을 누르고 점수가 추가되면서 소리 나고, 이 로봇도 아까 옆으로 좌우로 춤춘다고 했었죠. 거기까지 등록을 해 주는 게 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드 같은 경우에는 시작 신호를 아까 여기서 보냈죠. 5번 누르고 시작 신호를 보내면 모양을 동작으로 바꿔 줄 거예요. 자, 동작 5로 되어 있는데, 동작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모양이 기본 모양부터 위, 아래, 오른쪽, 왼쪽 해 가지고 4 개의 모양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커맨드 위치에 따라서 위아래, 오른쪽, 왼쪽을 설정을 해 주는 거라서 제일 처음에는 기본 모양 5 번으로 돼 있도록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호를 받으면 그냥 시간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초 동작 같은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얘 그냥 잠시만요. 먼저 연결을 해 주고 시작 누르면, 5번 버튼 누르면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져요. 이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게 딱히 이게 하나하나가 1초 해 가지고 250 초인 게 아니라, 얘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시간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해 가지고 점수를 계속 받아서 시간을 받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0이 되면 종료하고 모두 종료시키는 거고요. 자, 아까 확인 신호 했을 때 1 부터 4 까지 해서 4 가지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랜덤으로 그거를 똑같이 눌렀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면 모양이 1 번일 때 1 번을 눌러야 되고, 2 번이면 2번 눌러야 되고, 3 번이면 3 번, 4 번이면 4 번. 그래서 동작을 아까 이 모양 번호 해 가지고 위, 아래, 오른쪽, 왼쪽 해 가지고 그 응원하는 모양들이 있었죠. 그걸로 바꿔 주고 나서 모양을 오케이로 만들어 주고 다음으로 넘어가고를 4 번을 반복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전부 끝나고 나면 다 지워지고, 이거를 이제 4 개를 만들어서 시작 위치를 다 겹치지 않게 해 주고, 버튼의 모양 번호가 5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버튼의 모양 번호가 5 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3 번은 버튼 2, 4 번은 버튼 3, 5 번은 버 5 번은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4 개니까. 4 번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완전 처음에 했던 그 신호, 여기 확인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 확인 신호를 받았을 때 동작이 버튼 4 번까지가 모두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1, 2, 3 번을 각각 기다리게 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시작 위치 겹치지 않게 하는 건 당연하게 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요 위에 게이지 표현할 때 방식이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펜을 사용할 거예요. 펜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굵기 15로 하면 요 칸을 꽉 채우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붓이 펜을 그려 줄 건데, X좌표를 시간만큼 바꾸기 해 가지고 아까 시간이 250 이었잖아요. 그 250 이었던 이유가 그 시간을 사용해 가지고 요 펜으로 그리는 게이지 길이를 그려 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시간이 250 이라는 좀 특이하고 큰 숫자가 된 거고, 그 숫자를 1 초씩 하면 이 게이지 줄어드는 게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1 초보다 더 짧은, 그냥 아예 기다리기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서 확확 줄어들도록 보일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가지고 0이 될 때까지 붓은 계속 이 게이지의 길이만큼 펜을 그려서 표시를 해 주게 될 거고, 그 게이지가 0이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찬가지로 동작하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누르면 시작이 된다고 했고, 5번 버튼 누르면 게임 시작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위에 왼쪽 하면 요렇게 로봇이 춤추는 모양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히 틀려도 점수에 감점이 없어요. 보면 다른 거를 눌러도 점수에 감점이 없죠. 워낙에 속도가 원래부터 빨라 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동작하고, 왼쪽 위에 아래 하면 요 로봇이 좌우로 춤추고 해서, 요렇게 해서 점수를 점점 받아서 올려주면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랑 지금 좌우가 반전이 돼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요렇게 게임을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해서 지금 아까 여기 붓 안 보이게 돼 있었죠? 붓을 보이게 해 가지고 하면 5 버튼 누르면 이 붓이 점점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게임을 할 때는 그냥 붓을 안 보이게 해 준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동작을 해 주시면은 되고, 자신의 최고 점수를 적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난이도 조절할 때 어디를 보면 되더라? 요 요 시간을 바꾸게 하는 요 값을, 시간값을 올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씩 추가가 되는 거여 가지고 동작을 해도 빠르게 못하면 계속 까이게 되는데, 이 값을 이제 50이 아니라 100 으로 바꿔준다거나 하면은 지금 요렇게 줄어드는 거에서 어디에 있었나? 시간을 80 만큼 바꾸기로 바꿔줄게요. 하면 시간이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저 시간 값을 변수에서 바꾸기가 아니라 정하기로 바꿔줘. 그래서 250 으로 정하기. 이렇게 하면 한 문제를 맞추면 최대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요렇게 해 가지고 난이도를 내려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거꾸로 요 숫자를 아까 바꾸기를 50 이었는데 더 숫자를 작게 해 주면 난이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요 시간 값을 바꾸기로 해 가지고 시간을 줄이고 높여 주거나, 아니면 정하기로 딱 일정 값을 잡아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 가지고 이제 8 차시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뭐 더 내용들은 없으니까 오늘 세미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